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여느 때보다 올해 대선은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수계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성공 여부 또한 소수계 표심이 좌우할 전망입니다. 올해 대선의 성공 여부는 소수계 표심이 좌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직은 백인표가 여전히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과거 대선과 비교해 볼 때 점점 다수의 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대신 히스패닉과 아시안 등 소수계 투표 참여율과 유권자 등록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11월 본선거에서 소수계 투표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질적인 투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만 유권자 등록 현황만 봐도 과거 대선 때보다 투표 가능 소수계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투표 가능한 유권자는 2억 2,500여만 명으로 히스패닉과 아시안 유권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히스패닉은 2012년보다 17%나 늘었고 아시안은 15%나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전체 투표율 중 백인이 69%, 흑인과 히스패닉이 각각 12%, 아시안이 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정확처분 기준이 완화되면서 교내 불법 무기 반입이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교내 금속 탐지기 설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15일 뉴욕포스트는 뉴욕 시경 자료를 분석해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불법으로 무기를 반입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 8일까지 총기와 칼 등 학교에 몰래 반입했다가 압수된 무기는 총 1,751개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394개에 비해 26%나 늘었습니다. 특히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퀸즈 자메이카 PS 40초등학교에서는 11세 소년이 38구경 권총을 다른 학생에게 겨누었다가 체포됐습니다. 이 권총에는 총알도 장전돼 있었습니다. 또 지난달 8일에는 퀸즈 엘르머스트 뉴타운 고등학교에서 16세 소년이 한 여학생에게 중세시대 스타일의 단도를 목에 들이댄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테이저건의 반입도 크게 늘었습니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불법 반입된 테이저건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 사이 37개에서 2015년 7월부터 2016년 5월 사이 96개로 159%나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드블라지오 시정부가 정확 처분 기준 완화 등에 나서면서 교내 불법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0년간 14명이 범죄 혐의로 북한에 억류됐습니다. 연방국무부가 북한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연방국무부는 16일 미국인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부당하게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북한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북한으로 여행하는 미국인들에게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어떤 형태의 매체를 소지했을 경우 북한에서 범죄자 취급을 당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약 10년간 14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됐던 점을 언급했습니다.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뿐 아니라 김일성이나 김정일에게 무례한 언행을 한다고 판단되면 북한에서 범죄로 여겨지고 승인받지 않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거나 허가받지 않고 주민들과 대화하는 일 역시 범죄로 간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북한에 대해 여행 금지 조치를 취하진 않았습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웬비어와 한인 시민권자 김동철 씨가 각각 15년형, 10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아직까지 억류돼 있는 상황입니다.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고 한국에 장기 체류하게 되면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등록 기한을 놓친 미등록자들은 7월 말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뉴욕 종영사관이 오는 7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외국민 등록 유예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등 외국의 일정 지역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갖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은 30일 이내, 변경 사항은 14일 이내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외국민 등록은 소급 등록이 불가능하고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납세, 부동산 거래와 자녀 국내 입학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외교부 웹사이트에서 재외국민등록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신청자의 여권 사본 한부를 뉴욕 총영사관 담당자에게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뉴욕 총영사관을 방문하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1세기 미국이지만 아직도 여성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여성들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멜리사 마크 비브리토시 의장은 16일 의료, 교육,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10대와 20대 여성의 불평등 해소 정책을 구체화한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소수계 여성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5월 시의회는 뉴욕 여성재단과 뉴욕시 YWCA 등 300여 명의 여성단체 대표와 시의원들로 구성된 영 우먼스 이니셔티브를 발족하고 여성 불평등 실태를 조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홈리스 쉘터에 거주하는 뉴욕시 12,100개 가정 가운데 여성이 가장인 곳은 90%에 달했습니다. 또 이들이 홈리스로 전락한 주요 원인은 가정폭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공개된 청사진에는 시정부 각 부처에 성평등 담당 부서를 마련하고 여러 부처에서 각기 제공되고 있는 10대 여성 지원 프로그램을 한 곳에 모아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시의회는 또 영 우먼스 이니셔티브에 향후 2년간 2천만 달러를 투입하고 10대와 20대 여성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비가 저렴한 주립대로 인재들이 몰리면서 사립대들이 학비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립대 학비 지원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습니다. 전국대학비즈니스관리협회가 16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에서 16학년도에 입학한 사립대 신입생들은 학비의 48.6%를 학교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지난해 47.1%와 비교하면 1.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전체 학부생의 경우 42.5%로 역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사립대가 학비를 통해 올린 수익 1달러당 42센트 이상을 장학금과 같은 학자금 지원에 투자하고 있는 셈입니다. 신입생 지원 규모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전체 학부생에 대한 학비 지원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학자금 지원 규모가 늘고 있는 이유는 저렴한 학비에 따라 입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는 학비가 대학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부상하면서 사립대들은 상대적으로 학비가 저렴한 주립대와 경쟁하기 위해 학자금 지원 규모를 계속 늘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맨해튼 브로드웨이 선상에 녹지 시설과 휴식 문화 공간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해럴드 스퀘어와 타임 스퀘어를 가로질러 대규모 보행자 광장이 조성됩니다. 16일 가먼트 디스트릭 연합에 따르면 뉴욕시 교통국은 맨해튼 타임스퀘어 인근 브로드웨이 선상에 대규모 보행자 광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럴드 스퀘어가 시작되는 35가부터 타임스퀘어와 맞닿는 41가 구간의 브로드웨이 선상에 브로드웨이 보행자 광장을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가먼트 디스트릭 연합이 제안한 이 프로젝트는 이 구간의 브로드웨이 차선 2개를 막고 녹지시설과 휴식 문화 공간 등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시행되면 현재 해럴드 스퀘어와 타임 스퀘어 부근에 조성돼 있는 보행자 광장과도 연결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브로드웨이 보행자 광장은 33가부터 45가까지 10블럭이 넘게 대폭 확대됩니다. 이번 보행자 광장 조성에는 총 7천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시 교통국은 이번 프로젝트를 면밀히 검토한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RI 글로벌이 대표적인 중국계 99 렌치 마켓의 광고를 맡으면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타 커뮤니티에 진출하려는 한인 기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ULI 글로벌은 아시안마켓 99 렌치마켓과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인터넷을 비롯한 99 렌치마켓의 주요 광고를 제작 집행하게 됐습니다. 지난 1984년 웨스터민스터에 1호점을 연 99 렌치마켓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텍사스와 네바다 그리고 워싱턴 등 미 전국에 40여 개 매장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중국계 마켓입니다. URI 글로벌 신동우 대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참신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주류 시장과 라티노 및 중국계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PR 전문팀을 신설해 그동안 아시안 시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타 커뮤니티에 진출하려는 한인 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96년 설립된 URI 글로벌은 현대자동차와 BBCM뱅크, 대한항공, LG전자 등 주요 한국 기업은 물론 중국 관광청 등 미 주류 및 글로벌 광고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강진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진이 오기 전에 앱을 통해 미리 지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2018년까지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 확대 설치에 주정부 예산 $1,000만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이 2년 내 실제로 설치되면 주민들은 강진으로 인한 흔들림이 오기 전 최대 1분 먼저 알람을 받게 돼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편 $1,000만 가운데 $687만 5천 지진 관측과 GPS 장비 등 지진 경보 시스템 마련에 쓰여질 전망입니다. 나머지 $200만여 달러는 주민들의 지진 관련 교육과 함께 지진 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직원 임금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전쟁 영웅 고 김영옥 대령의 서거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연방의회에서는 김영옥 대령에게 최고 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주디추 하원 의원과 마이클 혼다 연방 하원 의원 등은 내일 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서거 10주년을 맞은 김영옥 대령에게 2016년 대통령 훈장 수여를 백악관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주디추 의원은 지난 2월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김영옥 대령에 대한 훈장 수여를 공식 요청한 바 있으며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지난 2월 23일 김영옥 대령을 대통령 훈장 수여자로 추서해야 한다는 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대통령 훈장은 미국의 안전과 이익, 세계 평화, 문화 등에 기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호주에 있는 불타는 강, 있는 그대로 보면 신기하고 재미있지만 이유를 알면 그저 재미있지만은 않습니다. 지구온난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호주 퀸즐랜드주의 컨다민 강. 보트에 탄 남자가 강물에 라이터를 대자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Whoa! Unbelievable! A river on fire! Oh! 강물에 붙은 불길은 시간이 지나도 멈출 줄 모르고 물을 끼얹어도 꺼지기는커녕 더욱 활활 타오릅니다. 사실 불타는 건 강물이 아니라 강물에 포함된 메탄가스입니다. 근처에 셰일가스를 뽑아내는 작업장이 있는데 여기서 샌 메탄가스가 강으로 들어온 겁니다. This is the future of Australia. If we do not stop the frackers who want to spread across all states and territories and do this to your community. 앞서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선 가정집으로 들어오는 수돗물에 불이 붙는 현상이 잇따라 목격됐고 Whoa, Jesus Christ. 펜실베니아주에서도 수돗물에 성냥불을 갖다 대자 불길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유리잔에 담긴 수돗물에선 탄산음료처럼 거품이 올라옵니다. 바로 메탄가스입니다. Taking very short showers, we're usually within under 5 minutes because if you're in the shower longer than that, you do get a dizzy. 셰일가스는 차세대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지만 추출 과정에서 메탄가스가 대량으로 유출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메탄가스는 꽁꽁 얼어붙은 영구 동토층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주의 얼어붙은 호수에 구멍을 내고 불을 붙이자 빨간 불꽃이 솟아오릅니다. That's been locked up in
in the permafrost as it's been frozen. And now as the lake thaws that area, the carbon is more available. 지구 온난화로 영구 동토층이 빠르게 녹으면서 메탄가스 유출량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동토 안에 매장된 탄소는 약 1조 7천억 톤. 대기 중의 탄소보다 2배나 많습니다. 문제는 메탄가스의 경우 이산화탄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른 속도로 지구 온난화를 부추긴다는 데 있습니다. There's twice as much carbon in permafrost as in the atmosphere. So if all the carbon in permafrost turned into carbon dioxide, it would triple the concentration of CO2 in the atmosphere, and that would be the end of the world. 불타는 물은 그저 신기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메탄가스가 초래할 대재앙의 서막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인 여성이 뉴욕시 교사노조 위원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현 뉴욕시 교사노조 위원장인 마이클 멀그로의 도전장을 낸 이지아 씨는 맨해튼 이스트빌리지 널스 스쿨의 4, 5학년 담당 교사입니다. 이 씨는 시시각각 변하는 교육 정책에 대적해 힘을 잃어가는 교사들이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다시 경외의 대상이 되고 예전처럼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이 오늘부터 20일까지 자전거 통근 주간을 맞아 뉴욕시 전역의 77개 경찰서에서 자전거 도로법 위반 특별 단속 전담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드블라지오 시장의 비전 제로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약 1,5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소환장을 받고 $50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주디스 해리슨 전 112경찰서장이 백구경찰서의 신임 서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한 백구경찰서의 첫 흑인 여성 서장인 해리슨 서장은 19년째 NYPD에 몸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뇌물 노래방 스캔들로 좌천 의혹을 받았던 토머스 컴폴티 서장은 오히려 승진해 NYPD 본부 범죄 예방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민권센터가 오는 6월 말 사임하는 그레이스 심 사무총장 후임으로 제임스 홍 부장을 사무총장 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홍 사무총장 대행은 2010년 시민참여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민권센터 활동을 펼쳐왔으며 최근에는 권익옹호 시민참여 부장으로 이민자 정책 개선, 한인과 아시안 커뮤니티 정치력 신장 분야를 총괄해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차차 개이면서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9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금요일은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토요일은 다시 흐려지면서 오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